우리 집 가지나무는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한데 왜 열매는 몇 개 달리지도 않고 떨어져 버릴까요? 단 3가지 일만 15일 황금 기간 동안 정확히 해주면 가지 한 그루에서 2달에서 3달 동안 열매가 끊임없이 열린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작은 정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구독 버튼과 알림종을 함께 눌러주세요. 앞으로 제가 나눠드릴 텃밭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가지는 우리 텃밭에서 가장 친숙하고 사랑받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해 동안 키워보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요. 가지나무는 우람한데 열매는 너무 적다고요. 저도 오랜 세월 직접 키우고 관찰하면서 한 가지 소중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지의 한 해살이 중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요. 바로 가지 키가 50cm에서 60cm쯤 자란 그날부터 첫 열매가 달리기까지의 15일입니다. 이 15일 동안 단 3가지만 제대로 해주면 꽃이 한꺼번에 피고 열매가 끊임없이 달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3가지 비결과 함께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당이 있는 분도 베란다에 화분 몇 개만 있는 분도 모두 따라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가지 나무인데 어떤 분은 다 먹지 못할 만큼 수확하시고 어떤 분은 한 철에 몇 개밖에 못 따시지요. 그 차이는 결국 우리가 이 작물의 본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는 본래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은 직사광선을 받아야 합니다. 꽃이 잘 피고 열매가 잘 달리는 적정 온도는 낮에는 25도에서 30도, 밤에는 18도에서 22도 정도입니다. 뿌리는 곧고 깊게 뻗어 40cm에서 60c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흙이 부드럽고 물이 잘 빠져야 합니다. 가지는 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어서 스스로 수분이 됩니다. 다만 바람이나 가벼운 흔들림이 있어야 꽃가루가 제자리에 잘 닿지요. 이 본성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열매가 적게 달리는 5가지 원인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흙 속에 인산과 칼륨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2가지가 꽃과 열매를 결정짓는 핵심 영양분입니다. 둘째, 장마철 밤 기온이 25도를 넘어버리면 꽃이 수분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셋째, 물을 줄 때마다 들쑥날쑥, 어떤 때는 너무 마르고 어떤 때는 흥건히 잠기게 되면 가지는 놀라서 꽃을 떨어뜨려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넷째,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잎과 줄기만 무성해지고 꽃은 피지 않습니다. 다섯째, 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양분이 잎으로만 가버려서 열매로 갈 힘이 남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텃밭을 시작했을 때 우리 집 가지 밭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적이 있습니다. 키는 어찌나 크던지 작은 숲 같았고 잎은 길이 안 보일 만큼 무성했는데 정작 따낸 열매는 작고 볼품없는 몇 개뿐이었지요. 한때는 제가 이 작물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오래 농사를 지어오신 어르신들을 찬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오래된 농사책 몇 권을 다시 펴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었는지를요. 5가지 원인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는 가지잎만 봐도 지금 이 아이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 한 걸음씩 바로잡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까지 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비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Y자 모양으로 가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오래 텃밭을 가꿔온 분들도 놓치는 부분이라서
왜 우리 집 가지는 수확이 적을까 의아해 하시게 되지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지를 그대로 두면 잎겨드랑이마다 곁순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곁순 하나하나가 모체에서 양분을 빨아먹는 작은 잎이 되는 셈이지요. 우리는 가지와 잎이 무성하면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가지가 지쳐가는 중입니다. 본래 꽃과 열매를 위해 쓰여야 할 힘이 쓸데없는 곁순들로 분산되어 버리니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 3개의 주가지에만 힘을 모아주면 꽃과 열매가 달리는 양은 두세 배로 늘어납니다.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지 키가 40cm에서 50cm쯤 자랐을 때 줄기를 잘 살펴보시면서 첫 번째 분기점, 즉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부분을 찾으세요. 둘째, 그 분기점에서 가장 튼튼한 3개의 줄기만 남겨서 Y자 모양으로 키워주세요. 셋째,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꽃 아래에 달린 곁순들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제거하세요. 넷째, 모양을 잡고 나서도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가지를 살펴보시고 아랫부분에 새로 올라온 곁순을 그때그때 따주세요. 저만의 작은 노하우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곁순 정리는 해가 잘 드는 맑은 아침에 해주세요. 비 오는 날이나 흙이 젖어 있을 때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른 자리가 빨리 마르면 균이 침투할 틈이 없어집니다. 도구는 잘 드는 가위로 준비하시고 알코올로 닦거나 불에 가볍게 그을려 소독해주세요. 곁순을 잘라낸 뒤 24시간 동안은 자른 자리에 직접 물이 닿지 않도록 하세요. 저도 몇 해 전 마음이 급해서 정리하자마자 물을 부었던 적이 있는데 균이 들어가서 가지 한쪽이 까맣게 썩어버렸습니다.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교훈이었지요. 곁순 정리를 마치셨으면 한 걸음 물러서서 가지를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깔끔해진 모습으로 3개의 주가지가 시원하게 뻗어 있고 햇빛이 안쪽까지 잘 들어오고 바람도 막힘없이 통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꽃을 한꺼번에 피울 준비를 마친 완벽한 자세입니다. 꽃이 정말로 활짝 피고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려면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영양 공급이지요. 두 번째 비결은 정확한 시기에 맞춰 3번에 걸쳐 추비를 해주는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부엌에서 직접 만든 자연 비료와 함께 말이지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부엌에서 버려지기 쉬운 것들이 가지 나무에게는 그야말로 명약이 되어주거든요. 먼저 3번의 추비 일정을 기억해 두세요. 1차 추비는 꽃이 피기 바로 직전입니다. 곁순 정리도 끝나고 첫 꽃봉오리가 막 올라오려는 그 시점이지요. 이때는 NPK 3대 10대 10비료를 쓰시거나 잘 발효된 퇴비에 부엌의 제거름을 약간 섞어서 주세요. 인산과 칼륨을 충분히 공급해서 꽃이 한꺼번에 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2차 추비는 첫 열매가 손가락 굵기 정도로 자랐을 때 1차로부터 10일에서 15일쯤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는 묽게 푼 퇴비액에 깻목 액비를 함께 섞어주시면 열매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3차 추비는 첫 수확이 끝난 뒤부터 10일에서 15일에 한 번씩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가지는 끊임없이 꽃을 피우고 2달에서 3달까지도 계속 수확이 이어집니다. 이제 가장 재미있는 부분, 집에서 직접 비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발효시킨 쌀뜨물입니다. 쌀뜨물을 페트병에 담고 뚜껑을 살짝만 닫아 부엌 한쪽에 3일에서 4일 정도 두세요.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다 된 것이고 깨끗한 물에 1대 10 비율로 물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리 쪽에 주세요. 자연 칼륨이 풍부해서 열매 맺힘에 정말 좋습니다. 둘째는 깻목 액비입니다. 마른 깻목을 뚜껑 있는 통에 넣고
물을 부어 한 달 정도 발효시킨 뒤 맑은 윗물만 떠서 1대20으로 물 켜주세요. 유기질 질소와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가지가 정말 빠르게 흡수합니다. 셋째는 물킨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한 숟갈을 물 1리터에 타서 일주일에 한 번 뿌리 쪽에 주세요. 막걸리 속에 유익한 미생물이 흙을 살리고 꽃을 잘 피게 도와줍니다. 넷째는 정말 간단합니다. 달걀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곱게 빻아서 뿌리 주변에 뿌려주세요. 칼슘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꼽 썩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실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15일 황금 기간에는 절대로 요소비료 같은 단일 질소비료는 주지 마세요. 잎만 무성해지고 꽃은 피지 않습니다. 추비를 하실 때는 뿌리 바로 위가 아니라 줄기에서 10cm에서 15cm 떨어진 자리에 얕은 골을 파서 묻어주세요. 그리고 다 주신 뒤에는 가볍게 물을 한번 뿌려서 비료가 천천히 스며들도록 해주세요. 비가 곧 올 것 같은 날에는 추비를 미루세요. 애써 주신 비료가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가 버리니까요. 세 번째 비결은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가지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요. 제가 늘 지키는 원칙은 3일에 한 번씩, 그러나 한 번 줄 때 깊이 흠뻑 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들리시지요? 많은 분들이 매일 조금씩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뿌리가 흙 표면에서만 자라게 됩니다. 더운 날씨가 오면 금세 시들어 버리지요. 한 번에 20cm에서 30cm 깊이까지 흠뻑 적셔주시면 뿌리가 깊은 층까지 내려가 물을 찾게 되고 가지가 훨씬 튼튼해지면서 가뭄에도 잘 견디게 됩니다. 작지만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물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주세요. 한낮 뚜략볕 아래에서는 절대 주지 마시고요. 갑작스럽게 뜨거워진 물이 뿌리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은 잎이 아니라 뿌리 쪽에만 주세요. 잎이 밤새 젖어 있으면 곰팡이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물을 준 뒤에는 가지 주변에 마른 짚이나 마른 잎을 3cm에서 5cm 두께로 깔아주세요. 이것을 멀칭이라고 부릅니다. 흙의 수분을 잡아주고 온도를 안정시키며 잡초도 막아주고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썩어 부엽토가 되어 흙에 영양을 보태줍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15일 황금 일정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엌 벽에 붙여두고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요. 1일부터 3일까지는 가지를 잘 관찰하시면서 키를 재고 첫 분기점을 찾으세요. 4일에서 5일의 겹순을 정리해 Y자 모양을 잡고 3개의 주가지만 남깁니다. 6일에서 7일에 1차 추비를 하세요. NPK 3대, 10대 10이나 퇴비에 재거름을 섞어주신 뒤 흠뻑 물을 주세요. 8일에서 10일에 지프로 멀칭을 하고 물킨 발효 쌀뜨물을 줍니다. 11일에서 12일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매일 아침 가지를 살살 흔들어 수분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13일에서 14일에 물킨 깻묵, 액비를 주시고 잎 뒷면에 진딧물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15일이 되면 첫 열매가 모습을 드러내고 이때 2차 추비를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마주치는 3가지 문제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꽃이 많이 떨어진다면 야간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인산이 부족한 것이니 멀칭을 더 두껍게 하고 인산 비료를 보충해 주세요. 열매가 자꾸 비뚤어진다면 칼륨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잘 안 된 것이니 발효 쌀뜨물을 자주 주시고 아침마다 가지를 흔들어 주세요. 열매 끝이 까맣게 썩는다면 그것이 바로 배꼽 썩은 병입니다. 칼슘 부족과 들쑥날쑥한 관수가 원인이니 빻은 달걀 껍질을 뿌리 주변에 뿌리고
물을 일정하게 주세요. 이 3가지 비결을 정확히 지키시고 15일 일정표대로 따라하시면 우리 집 가지밭은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실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농사의 15일 황금 기간 이야기를 함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비결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Y자 모양으로 곁순을 정리해서 가장 튼튼한 3개의 주가지만 남기고 가지가 꽃과 열매에 모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정확한 시기에 3번 추비를 해주되 부엌에서 직접 만든 발효 쌀뜨물, 깻묵 액비, 물킨 막걸리, 빻은 달걀 껍질 같은 천연 비료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3일에 한 번씩 깊이 흠뻑 물을 주시고 마른 지프로 뿌리 주변을 멀칭해서 수분과 흙 온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텃밭 하나가 우리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윤기 흐르는 진보랏빛 가지 하나를 직접 따보는 그 순간, 그동안 흙에 쏟은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보답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넓은 마당이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란다에 가지 화분 몇 개만 두고 정성껏 돌보아 주셔도 여름 내내 온 가족이 향긋한 가지나물 한 접시, 따끈한 가지볶음 한 그릇을 함께 나누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가지를 몇 해째 키워 오셨는지 우리 집 작은 정원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비결이 있으신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종도 꼭 함께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집 작은 정원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